강한사주입니다. 예, 오늘은 신축년 경금일주 운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 요즘에 내년에 신축년이라 그런지 편인도식이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말이 안 나와요. 말이 안 나와서 강의를 찍고 싶어도 몇 번 찍다가 마음에 안 들어서 다시 지우고 하는 상황들이 자꾸 발생을 하네요. 운의 영향을 벌써부터 받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좀 천천히 얘기를 해야지 그나마 좀 말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천천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나름 제가 편인도식을 극복하려면 좀 생각하면서 천천히 해야지 뭔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조금 답답하셔도 정 답답하시면 1.5배속이나 2배속으로 들으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신축년 이제 경금운세 일단은 그 신강신약부터 한번 논해볼게요. 신 강하다는 거는 몸이 강하다는 의미보다 약간 정신이 강하다는 의미가 더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신강하면은 뭔가 경쟁성이 더 강하고요. 경쟁을 피하지 않아요. 그리고 경쟁에서 질 거를 두려워해서 미리 그 상황을 피하지도 않아요. 신강한 게 여러모로 현대사회에서는 많이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또 신강한 사람들은 한번 실패를 하더라도 7.8기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강해요. 문제를 정확하게 보려고 하고요. 문제에 대한 어떤 원인 분석에 있어서도 내가 부족해서 뭔가 내가 잘못해서 뭔가 나쁜 일이 벌어졌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신강한 사주들은 일단은 사태를 좀 정확하게 보려고도 하고 그 다음에 인간의 초점을 두기보다는 항상 상황에 초점을 두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거기에 반해서 신 약하신 분들은 가급적 그 경쟁을 피하고 싶은 심리가 많이 발달하고요. 가장 스트레스의 요인이 어찌 보면 사람일 수가 있어요. 사람한테 상처를 많이 받고요. 사람과의 경쟁을 피하고요. 그 다음 내가 하나를 덜 먹더라도 신약한 분들은 뭔가 경쟁이나 싸움을 안 하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좋은 기회가 왔을 때 신강한 사람들이 그 기회를 잡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요. 신약한 분들은 확실한 정보를 준다 하더라도 자기 자신을 잘 믿지 못하고요. 내가 과연 그걸 해낼 수 있을까?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내가 그 경쟁하면서 남을 밟고 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러저러한 잡념들이 참 많아요. 이러저러한 잡념들이 많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거에 포커스를 좀 잃고요. 그러다 보니까 인생을 어떻게 보면은 기회가 왔을 때 그 한 방을 잡아야 그게 나의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은데 약하신 분들은 기회인 줄 알면서도 머뭇머뭇거리다가 그
그 묘비명에 있는 것처럼 예, 우물쭈물하다 내 이럴 줄 알았어 라는 상황이 충분히 벌어질 수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신이 약하신 분들은 조금 자신감을 가지시고 어차피 신이 약하신 분들은 크게도 잘 못 벌리시거든요. 크게 잘 못 벌리시고 안정적으로 끌고 가시는 경향이 굉장히 많으시기 때문에 큰 피해는 보지는 않을 거예요. 성향상. 오히려 큰 피해를 보면은 신강한 분들이 크게 얻거나 크게 잃는 경우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신 강하신 분들은 뭔가 일을 추진할 때 돌다리도 두드려가면서 하는 어떤 신중함이 많이 필요해 보이고요. 신 약하신 분들은 조금 더 자기 자신을 믿고 확실하다면 주변에 좀 부탁을 하는 한이 있어도 끝까지 한번 가보는 그런 확신성을 갖고 일에 임하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상이 좀 아름다운 거는 신약하신 분들이 뭔가 사람들과의 조화로움에 신경을 많이 쓰고 사람들과의 어떤 재적인 분탈 같은 것들이나 그런 것들을 피하시기 때문에 세상이 조금 더 아름다운 건 사실입니다. 많이 양보하고요. 자기 자신보다는 주변을 조금 더 많이 돌아보시는 분들이 신약하신 분들이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약하신 분들이 있으니까 이 사회가 그래도 힘든 가운데도 미담이 만들어지고 있고 힘든 가운데도 도움을 받는 도움의 손길이 갈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신 약하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드리고 파이팅을 외치고 싶습니다. 네, 신 약하신 분들은 일단은 안 되면 어쩌지부터 먼저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발전성을 좀 저해하는 그런 요인으로도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그 안정성은 중요하긴 하지만 꼭 안 될 경우만 생각하지 말고요. 어떻게 하면 이걸 가능하게 만들 수 있을까?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꼭 남을 밟고 가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남을 밟고 가지 않더라도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좋은 의도를 갖고 필요할 때 또 주변에 도움도 좀 요청하면 신 약하신 분들은 일단은 주변에 척을 짓고 사시는 분들은 아니시기 때문에 충분히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데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 자체가 좀 미안하고 좀 그런 걸 잘 못하시는 분들이시죠. 근데 용기 내셔서 본인이 그만큼 다른 사람에게 척을 안 지고 좋은 사람으로 잘 살아왔기 때문에 힘들 때 주변에 도움을 요청해도 신 약하신 분들은 도와주실 분들은 많이 있으실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동안 잘 살아오셨을 테니까요. 신 강하신 분들은 신 강하신 분들을 저는 폄하하는 건 아니에요. 신 강하신 분들은 일단 자기 확신성이 되게 강하시고요. 자기 자신을 되게 잘 믿고요. 그리고 뭔가 목표가 생겼을 때 의심하지 않고 차분히 한 단계 한 단계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목표만을 향해서 잘 가는
그런 힘이 있기 때문에 신 강하신 분들이 많이 부럽긴 해요. 많이 부러운데 신 강하신 분들은 본인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본인은 모를 수 있지만 표현 방식이나 생활 양식 자체가 다소 자기 본의적인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나 아니면 그걸로 인한 어떤 주변 사람들에게 어쩔 수 없이 가해지는 그런 피해 같은 것들이 본인은 인식하지 못하지만 그런 분들은 분명히 계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신 강하신 분들은 항상 본인이 무언가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간과해서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고 있지는 않나를 주변을 좀 돌아보는 그런 삶을 좀 사시면 아무래도 주변에 척을 지지 않고 앞으로도 중요한 순간에 결국에는 사람을 잃으면 다 잃는 거니까 주변에 사람이 남아 있을 때가 좋은 거니까 주변 사람들을 많이 고려하고 배려하는 그런 삶을 사시고 일단은 그 신약한 분들을 조금 더 배려해 주시는 그런 생활 양식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부간에도 한 명은 신약하고 한 명은 신강하다 보면 신약한 분이 신강한 분을 많이 내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로 결혼 생활이 유지가 되거든요. 근데 신강하신 분들은 몰라요. 그 서포트 안 보이는 뒤에서 해주는 그런 안 보이는 손길을 잘 모르고 본인이 노력해서 본인이 다 그걸 이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바로 그 신강하신 분들이실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신강하신 분들은 항상 주변을 조금 돌아보고 신약하신 분들은 그냥 그게 몸에 배어있고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자연스럽게 본인은 사시는데 신강하신 분들은 그게 노력을 해야지만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 의식해서 해야지만 그런 부분들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신약하신 분들의 도움을 많이 받고 사실 가능성이 사실은 많아요. 그러니까 항상 신약하신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그 사람들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본인이 본인의 의지대로 삶을 잘 살아왔다는 걸 좀 인식을 하고 사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이제 신축년 경금일주 운세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알아볼 건데요. 천간에 이렇게 비겁이 뜬다는 거는 좋은 의미는 아니에요. 천간에 비겁이 뜬다는 거는 재도 나눠야 되고요. 관도 나눠야 돼요. 그 다음에 식상도 강해져요. 식상이 비겁에 의해서 강해지면 관을 극하게 되죠. 그러면 관이 약하신 분들은 회사를 그만두실 상황도 벌어질 수 있고요. 아니면은 인원 감축에 의해서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나와야 되는 경우들도 생기고요. 또 천간의 비겁이라는 건 군겁쟁제가 벌어지기 때문에 들어오는 인컴을 나눠 써야 되는 상황들도 벌어질 수 있고요. 그 다음 또 군겁쟁제라는 거는 하나의 재를 두고 관이 그쵸? 관이 이렇게 나눠지는 상황이니까 본인의 그 육친으로 쓰면은 부인이 다른 남자를 만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혼해서 그 자리를 떠날 수도 있고 그죠? 그리고
비겁이 강해진다는 거는 그만큼 재가 약해질 수 있다니까 부인이 좀 더 힘들어질 수도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해요. 해석은 무궁무진하죠. 네. 그 다음 또 인성이 또 있으면은 천간에 군겁쟁제가 있는 사주에서는 엄마가 상당히 힘들겠죠. 군겁이면 무리를 지어서 이렇게 비겁이 있는 거니까 그 비겁 형제들을 먹여 살리느라고 늙은 노모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이제 신축년 경금일주 운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경금일주는 일단은 내년에는 이제 천간에서는 겁재가 오는 거고요. 지지에서는 인성이 오고요. 그죠? 상당히 추운 글자예요. 축중에 신금이 올라오기도 했고요. 네. 계절로 보면은 꽁꽁언, 언 땅 위에 보석이 놓여있는 그런 보석보다는 여기서 서리 정도로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면 경금 입장에서는 이제 겁재가 오니까 겁재가 온다는 거는 재를 다툴 일이 있다. 그러면 재를 다툴 일이 있으면 월급의 변화가 생길 수도 있다. 그러면 회사에서 월급을 보통 받죠? 그쵸? 근데 겁재에 의해서 내 정제가 뺏기게 되면은 회사를 뭐 잘릴 수도 있는 상황으로 해석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또 겁재에 의해서 내 부인이 겁재한테 갈 수도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또 겁재면은 일단은 관도 나눠야 되는 사이예요. 관도 나눠야 되니까 뭔가 승진 케이스인데 겁재한테 그 승진의 기회를 뺏길 수도 있는 그런 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좋게 쓰면은 경금, 신금이 같이 협의를 하면 식상이 굉장히 커져요. 그러면은 식상의 힘이 필요한 사주에서 식상이 커지면 굉장히 능동적인 결과물을 이뤄낼 수도 있겠지요. 그쵸? 근데 원국 자체에 식상이 강한 데다가 또 겁재가 오면은 식상이 지나치게 강해지잖아요. 그러면 식상이 강해지면 관에 문제가 생기니까 본인의 회사 생활이 위태위태해질 수도 있고요. 회사에서의 입지가 좁아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본인의 어떤 명예나 명성이 조금 줄어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인사태풍이 벌어질 때 내가 그 대상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좋게 쓰면은 일단은 겁재와 함께 합이 이루어져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서 결과물을 창출해낼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만들 수 있겠지요. 겁재는 아이디어를 내고 나는 그 아이디어를 배경으로 식상을 쓰는 거니까 그 아이디어를 구현해내는 현실적으로 구현해내는 그런 한 해로 보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쓰도록 노력하시면 좋겠지요? 네. 그죠? 그렇게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좋으려면 대운이 아무래도 여름 대운으로 흐르시는 분들이 좋으실 것 같고요. 네. 아니면 아쉬운 대로 봄 대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주 내에 경자 자체가 굉장히 차고 습한 글자라
조토와 화가 발달한 사주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도 큰 데미지는 없을 것 같은데, 사주 자체가 춥고 습한 글자라면 경자일주는 조금 힘들 수 있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죠? 경금과 신금은 일단은 양금이고 음금이라서, 양은 음에게서 보통은 이제 뺏긴다고 봐요. 조금 더 실리적인 거는 이제 음이고요. 음은 양의 도움을 받지만 양은 전혀 음에게 도움을 받지는 못하고 오히려 음에 비해서 뭔가 디테일이나 실리적인 부분이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양의 글자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조금 더 디테일하고 섬세하게 상황을 인식하고 파악하는 그런 생활 자세가 많이 필요할 것처럼 보입니다. 네. 그다음 경인, 경인, 지지의 편제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일단 편제성이 강한 일주고요. 편제라는 거는 크게 바라보는 눈이고요. 나무를 보는 게 아니라 숲을 바라보는 거고요. 사업성의 인자이기도 하고요. 경도 아주 강한 글자고 인도 아주 강한 글자지요. 둘 다 아주 강한 글자예요. 천간으로 가면 간목이고 동물로 표현하면 호랑이고, 그쵸? 굉장히 호기로운 그런 글자예요. 경인이죠. 그렇지만 경금이 절지 위에 앉아 있는 거는 조금 상황이 거기에 부합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경금은 편제를 가졌고요. 그 다음에 신금은 겁재는 인성을 가졌기 때문에 이 겁재 인성에 의거해서 경금은 그걸 사업성으로 큰 눈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자세가 되게 필요해 보입니다. 그죠? 본인이 결국 쓸 거는 편제거든요. 그죠? 아이디어는 겁재가 되겠지만 그거를 현실화시켜서 사업화시키는 거는, 아니면 업무에 구체화시키는 거는 이 경인일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본인의 편제를 잘 써야지 겁재와의 경쟁에서 밀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경진일주, 경진일주 지지의 편인을 가졌죠. 편인을 가졌고 진중에 을목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경진일주는 을목과 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제와 합이 이루어져 있다는 것은 정제의 성격, 보수적이고 안정적이고 굉장히 디테일에 강한 그런 모습의 글자죠. 그죠? 요즘 한참 문제가 되고 있는, 그죠? 윤석열 씨, 그 다음에 윤석열 씨가 경진일주로 전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내년에 윤석열 씨는 이제 겁재를 운에서 만나기 때문에 뭔가 관의 변화가 있을 수도 있고 재의 변화가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식으로든 변화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죠? 그리고 겁재가 가진 여기 축중의 신금에 의해서 의신충을 받고 있죠. 그러면 경진일주는 본인의 소중한 정제를 겁재에 의해서 분탈당하는 그런 모습으로 있기 때문에 썩 좋아 보이지는 않아요. 정제성이 정제를 못 쓰는 거니까.
그러면 정제를 못 쓴다는 거는 직업인에게 있어서는 월급의 개념이니까 월급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다. 그러면은 뭔가 문제가 생길 것 같죠? 그쵸?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겁재는 윤석열 씨와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겠죠. 윤석열 씨와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가진 이 축중의 신금으로 인해서 을목이 잘려나가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러게요. 뭐 추측하기에는 그렇지만 별로 유리해 보이는 상황은 아닌 걸로 보입니다. 경쟁에 그 이외에도 많이 노출될 상황들이 펼쳐지겠죠? 네. 진축 파도 벌어지고요. 그쵸? 그쵸? 축은 사유축의 운동을 하고 금운동을 하고 진은 신자진 수운동을 하고요. 운동성도 다르고 겁재들과 방향성도 많이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좀 많은 변화들이 있을 수 있을 것으로 예견이 됩니다. 그 다음에 경호일주. 경호일주는 일단 지지에 정관을 깔고 있네요. 정관을 깔고 있고요. 사주에 이제 화가 많이 발달한 경호일주 같은 경우에는 신축이 오면은 조우가 맞아서 좀 괜찮을 수가 있지만 이 오화가 아주 소중한 오화라면 화기가 이거 딱 하나로서 이게 조우를 맞춰주는 글자라면 이 축토에서 이 오화가 극을 받기 때문에 좀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정관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축오 원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옆에 뭐 인목이 이렇게 있다면 인축오 탕화의 글자가 3개가 겹쳐지는 시점이라 일이 맘대로 잘 풀리지 않으면 비관도 할 수 있고요. 비관해서 욱하는 감정에 뭔가 좋지 않은 선택을 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구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내년에 본인의 정신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자꾸 바라보고 자신이 지금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자신의 감정을 자꾸 들여다보는 연습을 좀 하시면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이 잘 될 때는 상관이 없지만 일이 안 될 때는 이 탕화가 상당히 좋지 않게 발현이 될 수가 있겠죠. 그죠?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구조라면. 그죠? 그 다음에 또 겁재를 만나니까 결국에는 이제 돈 문제나 아니면은 그 관이니까 회사 문제, 그죠? 그 문제로 인해서 인축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본인의 마음 들여다보기 1년 동안 본인의 마음 들여다보기 그리고 자기의 마음이 뭔가 위험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를 찾아가서 본인의 마음을 좀 털어놓고 가볍게 다시 도움을 받는 그런 마음의 도움을 받는 그런 시점을 맞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경신일주. 경신일주는 이 자체도 군겁쟁제죠. 그 다음에 또 겁재를 만났어요. 그러면은 목이 상당히 위협을 받는 상황이죠. 목이 위협을 받는다는 건 목은 월급 돈일 수도 있고요. 그다음 부인일 수도 있어요.
그럼 부인이 아플 수도 있고, 아니면은 부인이 그 자리를 떠날 수도 있고, 그쵸? 아니면 부인과의 관계가 아주 안 좋아질 수도 있고요. 그죠? 아니면은 부인이 다른 남자를 만나 갈 수도 있고요. 경우의 수는 굉장히 많지요. 그죠? 그러니까 내년에는 경신일주는 옆에 있는 부인의 소중함을 늘상 생각하셔야 돼요. 의식적으로. 본인이 힘들다 보면 주변 사람을 자꾸 못 봐요. 놓쳐요. 나의 힘든 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으면 남을 못 보죠. 근데 그 바라보고 있는 사람도 참 힘들 때가 많거든요. 바라보고 있는 사람도 힘든데 이 사람을 더 힘들게 하지 않으려고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 상태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 주변에 가장 사랑하는 사람, 내 주변에 가장 소중하게 내 옆을 지켜주는 사람에 대한 배려를 좀 하시는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마찬가지로 화가 발달하신 경신일주는 그나마 조금 괜찮고요. 화가 발달하지 않았더라도 대운이 한장 화대운으로 가시면 그나마 좀 괜찮을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군겁쟁제가 강하다는 건 그만큼 자꾸 경쟁해야 되는 상황에 노출이 되고, 경쟁을 하면 예전에는 내가 10군데를 넣으면은 5군데가 된다고 하면, 경쟁이 이렇게 벌어지는 군겁쟁제가 일어나면 10군데를 원서를 넣어도 한 군데가 붙기가 힘들 수도 있는 상황들이 연출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좀 필요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본인을 어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자격을 더 많이 보유하시고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하셔야지 경신일주는 군겁쟁제 안에서도 본인의 가치를 다른 사람에게 어필해서 자리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이렇게 군겁쟁제가 강하면 식상의 힘도 굉장히 강한 거잖아요. 식상의 힘이 강하면 결국에는 식상이 강하면 내 목소리가 커지는 거고요. 내 멋대로 자꾸 하겠다라는 의도거든요. 나의 능동성이 너무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변을 잘 못 보겠죠. 아무래도. 그죠. 식상이 강해지면 뭐를 극해요? 식상이 강해지면 관을 극하죠. 그죠. 관이라는 거는 내가 속해 있는 집단이나, 그죠? 내가 지켜야 되는 어떤 사회적인 룰, 그런 것들이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안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 이외에, 주변 사람들, 내가 속한 조직, 내가 속한 조직의 규율들, 그런 것들을 잘 지키려고 노력하는 한 해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금에 의해서 극을 심하게 받는 남자분들에게는 부인이 되겠죠. 부인 아니면 돈적으로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들어오는 돈이 작으면 힘들죠. 그렇지만 들어오니 작으면 덜 쓰고 덜 먹어야죠. 1년 동안에는 덜 쓰고 덜 먹고 최소한의 소비만 하면서 1년을 버티면 또 좋은 날은 올 수 있을 거예요. 대운에서 온 것도 아니고 세운이기 때문에 잘 긍정적으로 넘어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경술, 겁재와 축술 형을 할 일이 생긴다는 얘기죠.
그러면 겁재와 뭔가 자꾸 형을 한다는 거는 삐그덕거리고 자꾸 다른 목소리가 나서 분쟁, 언쟁,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사람 사이에 문제가 생긴다는 의미겠죠? 사람 사이에 문제가 생겨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보통 양쪽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많은데 이 당사자는 주변 사람들이 다 적으로 느껴져요. 왜 나한테만 이러지? 왜 나한테만 이런 시련이 오고, 저 사람들 이 겁재가 100% 잘못했다라고 생각을 보통은 해요. 운이 이렇게 오면은. 근데 항상 형이 일어난다는 거는 그래도 뭐 50대 50은 아니더라도 쌍방간의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본인의 문제에도 조금 더 귀를 기울이고 상대방이 말하려고 하는, 감정적으로 대처할 게 아니라 상대방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 무엇을 전달하고자 하는지, 어떤 말을 하고자 하는지 그 핵심을 잘 가감없이 듣고 이 형의 작용을 최소화시키는 게 개우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게 어떻게 보면 오해에서 비롯이 되고요. 내가 이 사람은 A라고 말했는데 내가 이 사람의 말을 B로 알아들으면, 그쵸?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이 사람이 A라고 말했으면 내가 이 사람의 말 A를 고지고대로 그대로 받아들이면 세상이 조금 더 덜 시끄럽고 오해 없이 조금 더 균형 잡히고 서로가 서로를 배려해서 좀 더 행복한 사회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경금일주, 내년에 이제 겁재가 오기 때문에 상당히 좀 신경이 쓰이시죠? 예. 겁재라는 거는 나에게 힘을 주는 존재이기도 해요. 그쵸? 내가 더 발전하려면 경쟁자가 또 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경쟁자가 없는 상태에서 무주공산에서 나는 노력이라는 것도 하지 않고 그대로 머물 수도 있는데, 이 경쟁을 통해서 사람은 많은 발전을 이루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겁재를 너무 두려워하시거나 겁재가 가지는 어떤 그런 안 좋은 이미지보다는 겁재와 상생하는 그런 삶을 지향하시고 겁재와 함께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자세를 유지하시면 서로 간에 조금 더 발전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경금일주들 내년에 겁재와 상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 네. 오늘의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